서론 쉼을 잃어버린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MRI를 찍고 신경과를 가고 내과를 전전하다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정신과에 오게 됩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며 깊은 잠조차 자지 못한 채 지쳐 쓰러지듯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 그리고 번아웃의 얼굴입니다. 이 긴장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쉬려고 해도 불안합니다. 완벽주의 성향 실수를 두려워하고 결과에 집착하며 긴장을 놓는 순간 불행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 네가 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메시지 속에서 자란 이들. 워커홀릭 정체성.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의가 강해 일을 놓으면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공허감. 타인 중심의 삶. 자기 돌봄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며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3. 휴식을 방해하는 잘못된 방식. 많은 이들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사실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닙니다. 무작정 누워있기, 무기력감 심화, 두통 유발, 끝없는 스크롤링, 뇌 과부하, 중독성 강화, 충동적 소비, 순간적 위안, 그러나 장기적 부담, 음주나 과도한 자극, 즉각적 해소, 하지만 건강 악화. 이런 방식은 오히려 불안과 피로를 키웁니다. 4. 진짜 휴식의 조건. 그렇다면 좋은 휴식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긴장되어 있다면 이완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기력하다면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휴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쉴 때 분명한 긍정적인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가? 즉,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즐거움과 회복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5. 맞춤형 휴식 방법. 작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이완법. 감각 몰입, 커피 향기, 꽃의 색과 향, 바람의 촉감, 산책 시 발걸음에 집중하기. 짧은 마이크로 브레이크 510분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해 즐기면 회복 효과 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강한 빛을 보는 것, 저녁에는 빛을 줄이고 이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은 훨씬 깊고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6. 휴식에 대한 왜곡된 믿음 바꾸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을 다 끝내야만 쉴 수 있다. 오늘은 성과가 없었으니 쉬면 안 된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잘 쉬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에너지원입니다. 잘 회복해야만 좌절과 권태, 갈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쉼은 삶의 필수 조건. 쉼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은 내 삶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문 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지쳐 있는데 막상 누워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경험. 할 일을 다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쉬려고 하면 괜히 죄책감이 드는 경험. 또는 휴일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서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MRI를 찍고 내과와 이비인후과, 신경과를 돌고 나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 정신과로 오시곤 합니다. 나는 혹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ADHD는 아닐까? 아니면 우울증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진료실 문을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쉼을 잃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장 긴장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쉬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분들은 일의 양과 상관없이 늘 긴장해 있습니다. 어쩌다 시간이 비어도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분들은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과거에 잠시 쉬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강렬하게 남아 쉬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쉬는 시간조차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워커홀릭 정체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직장에서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을 멈추는 순간 나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공허감은 자존감을 흔들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쉴 수 없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 동료를 챙겨야 한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보다 타인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쉬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 갈등이 떠오르고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야근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과 공허함을 덮어두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이장 잘못된 휴식의 함정. 많은 분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다. 첫째, 무작정 누워있기입니다. 긴장된 하루를 보낸 몸은 분명 누워서 이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누워있으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에 무기력과 피로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누워있기만 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끝없는 스크롤링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10분만 본다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지만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독성이 강하고 결국 회복은커녕 더 큰 피로를 불러옵니다. 셋째, 충동적 소비입니다. 쇼핑을 하면 순간적인 만족감은 생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가 찾아오고 경제적 부담까지 겹쳐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넷째, 음주나 강한 자극 추구입니다. 술이나 자극적인 활동은 즉각적으로 기분을 풀어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조절력을 잃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쉬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잘못된 휴식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3장 진짜 휴식의 조건. 그렇다면 올바른 휴식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긴장되어 있다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무기력하다면 즐겁고 에너지가 솟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휴식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쉴 때 분명히 긍정적인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머리가 가벼워지고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그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4장 맞춤형 휴식 방법.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짧더라도 몰입하는 휴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호흡 명상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각 몰입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향기, 온도, 맛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고 향기를 맡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 걷기 산책할 때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발걸음의 감각, 바람의 촉감, 새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에 몰입하는 짧은 휴식은
뇌와 몸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강한 빛을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줄이며 잠자기 전 충분히 이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은 훨씬 깊고 안정적이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오래 겪던 분이 수면 습관만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회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오장 휴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 바꾸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일을 다 끝내야 쉴 수 있죠. 오늘은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쉬면 안 돼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쉬어야만 더 오래, 더 꾸준히 일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회복된 몸과 마음이 있어야만 다시 찾아오는 좌절과 권태, 갈등 속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진말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나를 지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호흡의 향기에, 음악에, 혹은 햇살에 몰입하며 진정한 휴식을 경험해 보십시오. 잘 쉬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원하는 일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쉬어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늘부터 작은 휴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채널을 운영하거나 혹은 단순히 시청자로서 즐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찾는 분야는 음악과 오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 커버송, 가사 영상은 물론이고 오디오북이나 ASMR까지 음악과 소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공략, 실황 방송, 그리고 e스포츠 경기까지 게임 콘텐츠는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보며 배우고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브이로그와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입니다. 여행을 기록하거나 요리를 소개하는 영상,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또는 공부와 자기계발의 순간을 담아내는 브이로그는 공감과 힐링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소한 하루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정보 콘텐츠입니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 학습, 최신 IT 기술, 경제와 투자, 그리고 자기계발에 관련된 영상들은 유튜브를 단순한 재미의 공간에서 배움의 공간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는 다른 분야보다 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리뷰와 언박싱입니다. 전자제품, 맛집, 자동차,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소개하는 콘텐츠는 구매 전 검색을 습관처럼 하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리뷰 영상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또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확인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여섯 번째는 유머와 쇼폼 콘텐츠입니다. 짧고 빠른 웃음을 주는 영상, 유행하는 밈이나 패러디 영상은 특히 요즘 세대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들은 집중하기 쉬우며 틈틈이 소비하기 좋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운동이나 요가, 다이어트, 명상과 같은 콘텐츠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구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분야이며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뉴스와 시사 요약 콘텐츠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연예 소식까지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영상들은 빠르게 정보 확인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긴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는 바쁜 일상 속에서 유튜브는 빠른 뉴스 전달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는 크게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오디오, 게임, 브이로그와 라이프 스타일, 교육과 정보, 리뷰와 언박싱, 유머와 쇼폼, 건강과 웰빙, 그리고 뉴스와 시사 요약. 짧고 재미있거나 혹은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가지 흐름을 잘 살펴보고 본인만의 색깔과 강점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주제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가장 오래 즐길 수 있고 또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유형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